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친 이재명계로 불리는 박홍근 원내대표가 기존의 원내대표들에 비해서 시원시원한 행보를 걷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어제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하반기에 이 법사위원장직을 국민의힘에게 넘기기로 했던 21대 국회 원구성 합의를 파기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아주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5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모든 상임위원장직을 놓고 여야 합의를 원점에서 논의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법사위원장직을 넘기기로 했던 기존 합의에 대해서는 법사위를 국민의힘 몫으로 배정했던 것은 야당의 견제권 보장을 위한 것이었다. 이제 민주당이 야당이 됐으니 법사위원장직을 유지하는 게 맞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전임 원내지도부가 후반기 원 구성을 한 것 자체가 국회법 위반이자 월권인 만큼 바로잡아야 한다라는 논리도 폈습니다. 전반기 원내지도부가 후반기 국회 상임위까지 결정하는 거 이거 당연히 월권이죠. 윤호중이 잘못한 것 맞습니다. 옳은 말씀이죠. 박홍근 원내대표의 이런 입장이 나오자 국임당은 검수완박되는 합의안을 지키라고 윽박을 지르더니 법이 통과되자마자 말을 바꾼다면서 격한 반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그러든가 말든가입니다. 그게 다 누구한테 배운 거겠습니까? 자, 박찬대 수석 부대표는 원내 지도부의 입장이 바뀐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국민의힘으로부터 학습 효과를 많이 받았다. 검수완박 중재안 도출을 위해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하고 의원총회가 진행이 됐는데도 파기하고 후퇴가 됐다. 과연 여야 간 합의가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인즉슨 검언 정상화 입법안 처리 과정에서 국임당이 중재안을 파기했으니 이전에 체결한 여야 원구성 합의도 당연히 파기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죠. 이런 모습 아주 좋습니다. 처음부터 협치니 뭐니 하는 것은 사치였죠. 말이 통하는 자들과 협치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이렇게 입장을 선회한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여야가 바뀐 상황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법사위원장 자리를 사수로 해야만이 검찰개혁 후속 법안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안에 중성법을 제정해서 검찰에 남아있는 부패, 경제범죄 사건까지 완전히 이관을 시키겠다는 그런 계획이죠. 중수처법이 민주당 주도의 국회 사개특위를 통과하더라도 법사위 문턱을 넘어야만이 본회의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에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워낙 비협조적이라 후속 법안 처리를 낙관할 수가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법사위를 포기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윤석열이 취임 직후에 법무부, 행안부, 검찰, 경찰 등 사자협의체를 발족해서 시행령 개정으로 검경수사권 분리를 되돌리려는 것에 대한 맞대응의 성격도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검경수사권 분리를 재조정하는 것을 막으려면 시행규칙으로 규정됐던 수사 절차를 법문에 못 박아야 합니다. 이런 법 개정 역시도 사개특위와 법사위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법사위원장 사수 필요성이 더 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민주당의 이러한 입장에 윤석열 비서실장인 장제원은 21대 후반기 국회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 맡기로 한 것인데 민주당이 무소불위의 의석수로 여야 간의 약속을 파기한다면 국민들이 심판에 나설 것이다 라고 입을 털었습니다. 국민의 심판이 민주당을 향할지 윤석열에게 향할지는 지켜보면 알게 됩니다. 민주당은 오로지 국민만 보고 가시면 됩니다. 현재 저들은 정치권에 이재명 고문이 발을 붙이기도 전에 어떻게든 기소를 하려고 발악을 하고 있죠. 김혜경 여사가 법카를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하는 등 경찰이 매우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어제 JTBC 단독 보도에 따르면 이 경찰이 앞서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할 당시에 이재명 고문과 김혜경 여사를 피의자로 특정을 했다고 합니다.
압수수색 영장에 이 두 사람을 국고손실의 공범이라고 적시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손실액이 무려 5억 5천만 원이었고 관용차 렌트 비용부터 해서 이재명 고문 부부의 의전을 담당했었던 배모 사무관의 급여 등도 포함을 시켰다고 합니다. 아주 그냥 죄를 만들기 위해서 무척 애쓰는 게 눈에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재명 고문 측은 억지 의혹을 뒤집어 씌운다며 반발했습니다. 특히 국고 손실로 판단한 금액도 터무니없다라는 입장입니다. 배 사무관이 성남시와 경기도에서 정상 근무를 했는데 월급 전체를 횡령 금액에 포함시켜 의혹을 부풀렸다는 겁니다. 특히 이 국고 손실죄라는 범죄는 회계 업무를 보는 직원이 횡령에 연루가 됐을 때 적용되는 범죄인데 배모 씨는 회계 담당이 아니기 때문에 이 죄를 적용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경찰은 이재명 고문이 지방자치대 단체장이었기 때문에 회계 책임자로서 국고 손실죄를 적용한다는 겁니다. 국고 손실죄 판례로는 원세훈 국정원장이 국정원 특활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국고 손실죄가 적용된 바 있습니다. 이에 이재명 고문 측은 직원 한 명이 몇백만 원을 횡령했다고 지자체장까지 공범으로 엮을 수는 없다. 경찰이 수사가 아닌 정치를 하고 있다라고 강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죠. 하기는 뭐 표창장 하나로 온 나라를 쑥대밭 만든 저들이고 한 가족을 멸문지화 만든 저들이며 그걸 이용해 정권까지 뺏어간 저들인데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겠지요. 이렇듯 저들이 이재명 고문을 잡기 위해서 안간힘을 쏟기 때문에 이재명 고문이 제도권에 속히 들어와야 한다는 주장에 더더욱 더 힘이 실리는 겁니다. 그런 탓인지 어제 이재명 고문께서는 이번 재보궐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서 당이 하라는 대로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혀 사실상 출마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6일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분당갑과 개항을 공천 문제를 놓고 논의를 하게 될 텐데 그 논의를 보며 이재명 고문이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박찬대, 이성만, 정일영, 허종식 등 인천 지역의 일부 의원들은 휴일날인 어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던 1,614만 명의 유권자를 다시 결속하게 해서 6일 지방선거를 승리하게 할 유일한 카드는 이재명 지사의 보궐선거 출마다. 격전지 인천 출마가 필요하다라고 밝혔고 이수진 의원도 페이스북에 지방선거 전체에 구심점 역할을 할 사람은 이재명 상임 고문뿐이라면서 비대위는 이재명 상임 고문을 인천 개항을 해 전략 공천하는 결단을 내려달라라고 촉구했습니다. 자, 이렇듯 전체적인 분위기로 본다라면 오늘 오전 우리가 그동안 기다려왔던 이재명 고문의 출마가 사실상 공식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윤석열의 검찰광옥에 맞서 강단 있는 야당의 리더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재명 고문이 복귀하면 대선 이후에 힘들었던 많은 민주시민들께서 돌아올 것입니다. 분위기는 반전이 될 것이고 지방선거 역시도 파란 신호가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윤석열이 민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덕수나 한동훈을 임명 강행하겠다라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그야말로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민주당과 전면전을 하겠다는 선포를 한 겁니다. 송리 후보자는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쳐야 하는데 민주당이 과반 이상의 의석을 점한 만큼 마음만 먹으면 임명동의안을 부결시킬 수 있는데 윤석열이 한번 해보자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야죠. 누가 상식적이고 누가 비상식적인 것인지, 누가 공정과 상식을 잘 지키고 있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모든 판단은 국민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하게 되실 겁니다. 이재명 고문이 출마해서 당선이 되고 당대표까지 된다면 그때부터는 막강한 민주당이 될 것입니다.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다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